안녕하세요. 국내 트레킹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탁 트인 바다 전망과 아름다운 숲길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숨겨진 보물 같은 섬으로 떠나보려고 합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배를 타고 단 15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 자연 그대로의 멋을 간직한 섬에서 서해의 아름다운 풍경과 함께 멋진 트레킹을 즐겨보실까요? 오늘의 첫 번째 목적지 죽도를 가기 위해 선착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왕복 12,000원입니다. 신분증을 필히 집참하셔야 승선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한 간식거리도 판매하고 있네요. 저는 오늘의 첫 배 9시 배를 타고 죽도로 가보겠습니다. 배 시간 참고하셔서 여행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첫 번째 목적지인 죽도행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러 내려가 보실까요? 표를 확인하고 이제 승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의 규모가 꽤 큰데요. 이렇게 뒤쪽에도 좌석이 있습니다. 2층에 올라 바다를 조금 더 즐기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지는 선착장을 바라보면 섬으로 떠나는 여행이 비로소 실감이 납니다. 바다로 떠나는 여행은 언제나 설렘으로 다가오네요. 물 위를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배에 몸을 싣고 갈매기의 비행을 구경하다 보면 어느새 오늘의 트레킹 코스의 시작, 죽도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죽도는 홍성에서 유일한 유인도로 그림 같은 풍경으로 유명한 섬인데요. 이제 배에서 내려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트레킹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죽도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대나무가 울창하게 자라고 있어 걷는 내내 자연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섬인데요. 배에서 내리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대나무가 인상적입니다. 이제 죽도 둘레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섬 한 바퀴를 도는 코스로 천천히 걸어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하지만 사진도 찍고 전망도 즐기다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갈 겁니다. 정겨운 섬 풍경에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곳에 화장실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방파제를 향해 걸어가시면 됩니다. 기암괴석 위에 대나무 숲이 참 이색적인 풍경입니다. 어촌의 풍경이 멋지네요. 방파제 끝까지 걸어가 보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걸으면서 보이는 풍경에 가슴이 다 시원해지는데요. 마침 타고 온 배가 떠나고 있습니다. 괜시리 아련해지는 기분입니다. 이제 제1조망대를 향해 걸어보겠습니다. 섬 주변에 작은 무인도들이 옹기종기 있어 귀여운 풍경입니다. 바닷바람과 파도 소리를 즐기면서 여유롭게 걸어보겠습니다. 이곳에서 계단을 오르시면 됩니다. 투명하게 빛나는 바닷물이 반겨주네요. 계단을 오르자 해송 군락이 이어집니다. 마치 소나무 터널 속을 걷는 듯한 특별한 경험인데요. 소량도 즐길 수 있어서 오감 만족하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숲을 지나자 바다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길이 안전하게 조성되어 있어 걷기에 정말 편한 길이네요. 해안을 따라 걷는 길이 좋습니다. 예로부터 죽도는 신우대라는 대나무가 섬 곳곳에 자생하고 있어 12대 섬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대나무보다 키가 크고 빽빽하게 자라 있어 마치 대나무 담벼락 사이를 걷는 느낌입니다. 산비탈을 깎아 만든 나무 데크가 있어 편하게 걸을 수 있네요. 흔들리는 대나무가 마치 손을 흔들며 반겨주는 것 같네요. 중간중간 보이는 바다와 이어지는 섬이 죽도를 더 특별하게 만듭니다. 제1전망대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도착한 조망 포인트는 한용운 조망대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었던 한용운 선생의 이름을 딴 전망대인데요. 대나무와 짝꿍인 판다 조형물도 있습니다. 한층 더 올라가면 서해 바다가 펼쳐집니다. 주위의 작은 섬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바다와 맞닿은 전망대 위에 서서 탁 트인 스야를 바라보고 있자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작은 섬들이 이어진 트레킹 코스가 한눈에 보이네요. 대나무 사이로 보이는 푸른 바다의 풍경이 한편의 영화 같은 절경입니다. 둘레길을 마저 걸어보겠습니다. 약 5분 정도 걸으니 간이 전망 벤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썰문 시간이어서 하나의 섬으로 보입니다. 밀물이 들어오면 각각 섬으로 보인다고 하니 정말 신기한 섬입니다. 다음에는 1박하면서 이 섬을 온전히 느껴봐야겠습니다. 파란 하늘을 담아낸 물결이 잔잔하게 일렁입니다. 대자연의 풍경을 즐기면서 걸어가 보겠습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절벽을 따라 이어진 길이 비현실적인 풍경입니다. 섬 트레킹 코스 중에서 정비가 정말 잘 돼 있는 편입니다. 쉼터도 잘 되어 있네요. 길가에 새로 심은 작은 나무들도 귀엽습니다. 댄잎 소리길을 걸어보겠습니다. 자연과 이질감 없이 조화로운 조형물을 설치해놔서 마치 자연 속 놀이공원에 온 기분이 듭니다. 여행객을 위해 많이 고민한 흔적이 느껴지는데요. 작은 섬인데도 길이 다양하게 나 있어서 해외의 섬에 놀러 온 기분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보물 같은 섬이 많이 있습니다. 길이 마치 다른 섬으로 걸어가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러 섬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한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걷기에는 정말 편한 곳입니다. 포근한 시골 섬 풍경에 가슴이 다 따뜻해지는 기분입니다. 담깨비 조망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약간의 계단을 오르니 잘 가꿔진 정원처럼 보이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마치 미술관 앞에 서 있는 조형물 같이 아름답습니다. 신비의 문을 함께 통과해 보실까요? 작품이 부럽지 않은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동화 속에 들어와 트레킹하는 기분인데요. 중간중간 휴식하면서 에너지 보충하셔야 안전한 트레킹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작은 동백나무도 심어져 있어 올 봄에 꼭 한번 와보시면 좋겠네요. 동백꽃이 조만간 만개하겠습니다. 봄에 가볼 만한 트레킹 장소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입니다. 길을 걷다가 대나무 숲속으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숲 한가운데서 쉬어가면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지겠네요. 둘레길을 따라 다시 걸어보겠습니다. 전망대마다 각자의 개성이 있는 풍경을 보여줘서 지루할 틈이 없는 트레킹 코스입니다. 바다와 대나무, 동백과 소나무가 곳곳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레킹에 정말 진심인 섬이네요. 제3조망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홍성이 배출한 독립운동가 김좌진 장군의 이름을 딴 전망대인데요. 대나무의 기계와 잘 어울리는 시설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니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칠판이 있습니다. 그냥 지나실 순 없겠죠? 여러분과 저의 추억을 흔적으로 남기고 죽도의 풍경을 잠시 감상해 보겠습니다. (360도) 전경이 파노라마로 펼쳐집니다. 이제 선착장 방향으로 걸어가 볼 텐데요. 중간중간 이렇게 동백이 활짝 피어 있습니다. 헬기장이 외딴섬인 걸 한 번 더 상기시켜 주는데요. 멀리 보이는 잔디밭이 눈에 띕니다. 이곳이 바로 죽도의 야영장입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정도로 유명한 곳입니다. 바닷가에서 하루를 머물면 정말 낭만이 넘치겠네요. 여객선 선착장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매점도 있습니다. 이제 코스를 거의 다 돌았네요. 화장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저 멀리 하얀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의 모양마저 정말 예술적인 죽도입니다. 마치 자연 속 미술관을 다녀온 느낌인데요. 많은 분들이 트레킹하러 죽도를 찾으셨군요. 11시 30분 배를 타고 남당항으로 가겠습니다. 이제 승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떠나려고 하니 아쉽네요. 아쉬움이 있어야 다음을 또 기약하겠죠. 저도 조만간 가족과 함께 다시 방문해야겠습니다. 천수만을 가로질러 15분 만에 갈 수 있는 섬 여행을 마치고 남당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코스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홍성의 바닷가를 제대로 즐겨보겠습니다. 아침에 출발했던 남당항 매표소에 복귀를 했습니다. 트레킹 후에는 맛있는 음식이 빠질 수 없겠죠? 빨간 굴 칼국수와 낙지만두를 먹어보겠습니다. 얼큰한 국물에 굴이 듬뿍 들어가 있어서 시원한 맛이 품이네요. 함께 나온 낙지만두는 속에 비치는 특별한 만두로 쫄깃한 식감이 정말 맛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번째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남당항 바로 옆에 위치한 남당 노을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해질녘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하는데요. 데크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낮에도 이렇게 눈부신 바다 경치를 즐기실 수 있는데요. 전망대는 바다 쪽으로 길게 뻗어 있어 마치 하늘과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게 하네요. 전망대의 끝에서는 이렇게 광활한 바다를 막힘없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밀물 시간이어서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조수간만에 차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물이 더 들어오기 전에 백사장을 걸으면서 바다를 감상해 보겠습니다. 밑에서 보니 바다로 뻗은 다리 같은 모습을 하고 있네요. 백사장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일렁이는 파도와 윤슬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바다를 실컷 즐기고 다음 코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코스는 홍성 스카이타워입니다.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스카이타워인데요. 총 높이 65m라고 합니다. 가격은 성인 기준 3,000원이고요. 매표 시 홍성사랑 상품권 2,000원을 돌려주니 1,000원의 행복입니다. 우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도착합니다. 서해의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감상해 보시죠. 보령, 태안, 서산까지 펼쳐진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한층 내려가시면 전망층이 나오는데요. 스카이타워의 하이라이트 둘레 66m의 파노라마 스카이워크를 걸어보겠습니다. 바닥이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어서 아찔한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야외 스카이워크를 걷고 있자니 정말 간밤이 서늘해집니다. 조만간 다리도 공사 예정이라고 하니 완공되면 한 번 더 와봐야겠습니다. 동 전망대를 구경하러 가보겠습니다. 매표소에서 왼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데크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섬을 이어주는 다리를 건너 속동 전망대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가볍게 오르니 배 모양 전망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이는 풍경이 마치 항해를 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타워에서 보는 풍경과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처럼 길게 걷는 날엔 발이 편안해야 하는데요. 트레킹을 자주 하신다면 신발도 무척 중요하지만 양말 하나만 바뀌어도 발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제 오늘의 트레킹이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서해안 바다를 마음껏 즐기는 코스를 걸어봤습니다. 이대로 마무리하기엔 아쉬워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먹고 가겠습니다. 홍성사랑 상품권으로 커피 한잔 하면서 오늘의 트레킹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홍성 트레킹 코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트레킹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